손님이 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츠 칼튼 호텔의 설립자인 세사르 리츠가 남긴 말로 그만큼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 만족을 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손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손님이 왕이다. 이 말은 이제는 호텔뿐 아니라 항공사나 백화점, 음식점 등 고객을 상대하는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경영 철학으로 삼을 만큼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꼭 갖춰야 할 기본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님을 왕처럼 잘 대접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가져야 할 것이지 손님이 스스로 왕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은 손님으로서의 예절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이 말을 악용해 자신들이 마치 진짜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손님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들은 아주 많죠. 당장 집 앞 편의점도 예외는 될 수 없고요. 주유소나 여러 식당에서 손님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요구와 욕설,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업주가 직접 근무하는 곳보다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매장에서 더 자주 벌어지는데요.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부분 임시로 짧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주나 관리자급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이나 전문성, 대처 능력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화풀이 상대로 삼는 일부 손님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다시 말하지만 손님도 손님으로서 갖춰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문제가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될 경우 지금부터 설명할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손님과 아르바이트 직원 사이에 일어날 최악의 경우를 보여주는 서울시 강서구 어느 PC방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사건은 녹화 기준으로 발생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 사건이고 며칠간 검색 순위에도 여러 차례 올랐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PC방에 찾아온 손님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이 짧은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어야 처음 보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게 될까요? 이 사건의 경우 며칠에 걸쳐 뉴스로 보도되었고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하는 등 다른 범죄 사건에 비해 꽤 오랫동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의혹이나 논란들이 많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범행 동기가 너무나 사소하고 충격적이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당일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시간은 아침 8시 10분경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종합상가 안이었어요. 건물 안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누군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격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급히 이 상가 안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마침 사건이 일어난 건물 근처에 경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여전히 이 남성은 칼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남성을 제압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죠. 체포된 남성이 휘두른 칼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얼굴과 손, 목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바닥에 빨간 페인트를 쏟아부은 것처럼 혈흔이 떨어져 있었어요. 경찰이 출동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응급구조대원도 도착했고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칼에 찔린 피해자는
상처가 30군데가 넘는 상태였고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죠. 사망한 피해자는 상가 건물 안에 위치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1살의 남성 신씨였습니다. 모델 지망생이던 신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델 학원비를 모을 정도로 장래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를 해오던 남성이었어요. 책임감도 있고 성실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냈기 때문에 대체로 신씨에게 불만이나 앙심을 품을 만한 사람도 없었죠. 이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상가 한가운데서 잔인하게 살해되어야 했을까요? 범인은 현행범으로 검거됐으니 다음으론 범행 동기를 알아내야겠죠. 이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사건이 일어난 강서구 PC방은 아침 7시부터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었지만 PC방은 토요일부터 날이 새도록 게임을 하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혼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씨는 음식 주문과 카운터, 매장 정리까지 맡아야 했기 때문에 손님이 사용하고 난 자리를 치우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바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 2명의 손님이 PC방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자주 오던 손님인 것처럼 PC방 내부를 둘러본 후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님은 인상을 쓰며 일하던 신씨를 부릅니다. 아직 자리에 쓰레기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신씨가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었죠. 신씨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바로 손님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청소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보며 서있던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신씨를 향해 기본이 안 돼 있다며 시비를 건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씨는 2차례에 걸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상황을 봤을 때 손님이 당연히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쓰레기들이 있고 청소가 깨끗이 돼 있지 않으면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씨가 바로 청소를 했고 사과까지 했죠.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의 문제였다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찾아온 손님들은 그러지 않았었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한 지 약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카운터로 와서 신씨를 찾았는데요. 이 사진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장면입니다. 카운터 안에 서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르바이트생 신씨고 맞은편에 붉은색 옷과 그 옆에 모자를 쓴 다른 한 사람이 화면에 보이고 있죠. 이들이 형제예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형인 30살 김씨고 모자를 쓴 쪽이 28살 동생입니다. 두 형제는 카운터에 찾아와서 신씨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했던 말이 신씨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이 상했고 이 일 때문에 게임에서 졌으니 환불을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였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형에게 신씨는 환불이 매니저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도 함께 나서면서 큰 소리로 신씨에게 윽박을 질렀고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어요. 겁에 질린 신씨가 할 수 없이 가게 방침대로 매니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해주겠다며 이들의 기분을 좀 가라앉혔죠.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PC방 측에서 만든 방침이었죠. 곧바로 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때 경찰 신고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신씨가 했다는 것과 피해자 동생이 했다는 이야기로 나뉘지만 어쨌든 경찰은 이 문제를 받고 현장에 왔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신씨가 경찰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약 15분간 중재를 시도했고요. 영업 방해와 매장 내에 소란을 일으킨 두 형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경찰과 함께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을 확인한 신씨는 이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PC방 안에 다른 손님들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이 사진은 경찰이 문제의 형제들을 데리고 나간 후 신씨가 매니저에게 보냈던 메시지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경찰이 다녀간 뒤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신씨는 일을 교대해줄 다음 사람이 오기 전까지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분이 지난 8시 10분쯤 신씨는 가게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PC방 밖으로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PC방은 지하에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항상 이용해야 됐죠. 그런데 이후에 신씨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조금 전 문제를 일으켰던 두 형제가 계속 이 건물 안에 남아서 신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죠. 위의 사진은 10분 사이에 김씨가 집에 다녀오던 모습이 찍힌 CCTV입니다. 형제의 집과 이 상가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어요. 10분이면 충분히 왕복하고 남는 시간이죠. 더군다나 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매장 안에서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경찰이 아무런 조치 없이 두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동생이 건물에 남아 있었고 형만 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난 8시 10분쯤 신씨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PC방 밖을 나오는 장면을 보고 두 사람이 신씨가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한 겁니다. 동생이 신씨를 뒤에서 제압했고요. 형은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사용해 신씨를 찔렀습니다. 형인 김씨는 신씨의 얼굴과 목, 팔 등에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어요. 30군데 이상의 자상을 입혔습니다. 이 장면을 본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 전화로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요. 신씨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이미 다량의 피를 흘려서 오전 11시경 결국 신씨가 사망하게 된 거죠. 이 CCTV 영상은 현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순서를 편집해 놓은 영상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범인인 김씨고 계산대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신씨예요. 범인들이 항의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장면이고요. 옆에 동생이 모자 쓰고 있죠. 거들고 있어요. 이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15분 뒤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장면이죠.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경찰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동생은 PC방 입구에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몇 분 뒤 신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죠. 이때 동생이 어디론가 뛰어가요. 형한테 신씨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듯한 장면입니다. 잠시 후 신씨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자 이때 형제가 나타나서 신씨를 공격하고 있어요. 형이 흉기를 휘두른 동안 동생이 신씨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동생은 싸움을 말리려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하자 동생은 혼자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해서 형만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당해서 체포됐죠. 그리고 신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까지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30살의 김씨는 피해자인 신씨가 병원 이송 도중에 사망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살인범이 됐습니다. 경찰이 범행 이유를 묻자 김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신씨가 테이블을 치워놓지 않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김씨의 말을 그대로 전부 믿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씨는 처음부터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하지만 PC방을 나와 집에 가서 흉기를 챙겨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공격했어요. 이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이미 살인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씨의 몸에 30개 이상의 자상을 남겼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원한 살인에서나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당시 신씨가 실려온 병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신씨는 칼에 찔렸다기보다 찢겨졌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신씨의 몸에는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얼굴, 목,
손에 상처들이 집중돼 있어요. 피해자의 양손에 생긴 상처가 방어 동작을 하며 생긴 흔적이라고 보면 결국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만 노려서 찔렀다고 봐야 됩니다. 상처 하나하나가 모두 뼈에 닿을 때까지 깊게 찔린 치명상들이었고요. 유가족에게 피해자 시신을 보여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엄청난 수위의 증오범죄라고 해석해 볼 수 있죠. 주목해야 될 점은 김씨가 밝힌 살해 동기이죠.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진술입니다. 신씨가 불친절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저질렀다고 했지만 신씨가 미흡해 보일 수는 있어도 애초에 불친절은 없었다는 겁니다. 신씨는 범인의 요구대로 2번에 걸쳐 테이블을 정리했고요. 매장 방침대로 매니저와 연락해서 환불까지 해줬어요. 자신이 게임에 져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손님이라는 위치를 이용한 횡포와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해놓고 어쩌다 실수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김씨의 말을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장에서 범인이 체포됐는데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몇 가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인의 상태와 범행 계획성, 동생의 공범 사실 여부,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들이죠. 지금부터 이 의혹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인의 상태에 대한 의혹입니다. 피의자 가족들은 김씨가 조현병을 진단받은 것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중증 우울 증세 때문에 약을 먹고 있던 환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아마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형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고 의심해 볼 수 있죠. 이 내용이 알려지자 우울증을 핑계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의자 측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다소 미약해진 경우를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피의자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동생의 범행 가당 여부와 계획성에 관한 것인데요. 범인인 형, 피의자 김씨는 계속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계획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계획 범죄인지 우발적 범죄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흔히 흉기가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사전에 준비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김씨가 사리를 가지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현장에 돌아왔기 때문에 계획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동생의 이상한 행동도 이 사건이 계획된 범행이라고 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동생은 형이 집에 다녀오는 동안 건물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신씨를 관찰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신씨가 밖을 나오니 마침 집에서 돌아온 형과 함께 신씨를 공격했다고 해석해보는 게 더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CCTV를 다시 한번 볼게요. 모자이크 돼 있고 화면이 어두워서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자를 쓴 동생이 뒤에서 신씨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확신할 순 없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도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운 것이 사실이라면 주범이 되는 형의 주장대로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살해를 가진 것이 맞다 한들 이후에는 동생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합을 맞췄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전에 어떻게 범행을 할 것인지 역할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동생이 건물에 남아 신씨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든지 신씨의 팔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서 말린 것이라면 흉기를 든 형 쪽을 말려야지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 신씨를 붙잡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 되죠.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인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형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동생까지 검거하진 않았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도망친 동생은 사건 참고인으로 간단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어요. 처음부터 오전에 1차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제대로 상황 대처를 했다면 신 씨가 살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는데, 현장에 있던 동생을 귀가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지자 동생도 공범인데 왜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냐는 것과 살인에 가담한 사람을 체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경찰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이 나서서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됐죠. 이 같은 의혹이 계속되자 경찰이 입장 발표를 합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형제가 함께 현장에 있던 건 사실이지만 동생은 형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신 씨를 붙잡고 있는 장면은 형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가까이 있던 신 씨를 붙잡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동생이 나서서 주변 목격자들에게 신고해달라며 도움을 청했고요. 적극적으로 형을 말리는 장면이 본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동생을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경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을 모두 목격한 상가 관리인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동생이 싸움을 말린 것이 사실이면 형을 말렸어야지 왜 피해자를 붙잡냐는 이야기와 자신이 바로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는데 사건 발생 6분 전 동생이 담배를 피며 형에게 신 씨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말리려 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어요. 게다가 피해자 신 씨는 키가 193cm에 8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데다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해오던 유도 유단자였습니다. 만약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신 씨는 도망가거나 방어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렇게 동생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정해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만약 동생 말대로 형이 흉기를 가져온 사실도 몰랐고 이 사건이 형 혼자 화를 참지 못해서 저지른 우발적 행위였다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보인 수상한 행동과 형을 말리기 위해 신 씨를 붙잡은 것이라는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형의 단독 범행으로 이미 결론 내렸고요. 2018년 10월 16일 피해자인 형 김 씨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피의자 김 씨가 이미 상해전과 이범이었어요. 만약 첫 출동에서 경찰이 신원 조회라도 해봤다면 사건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차 출동에서 경찰에 미흡한 대처가 있던 것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경찰 측 입장은 첫 출동 당시 불친절 및 시비 문제로 신씨와 김씨 형제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신고 사실만 가지고 체포나 임의동행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신씨는 영업 방해에 대한 불편함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1차 경찰 출동 당시 신씨가 두 사람이 다시 찾아와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경찰에 분명히 전달했었다는데요. 아마 경찰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14일 벌어졌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 며칠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등 한동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소한 살해 동기와 잔인한 범행 때문도 있었지만 자신이 피해자와 지인임을 밝히며 직접 국민청원에 올린 어느 연예인의 이야기로 많은 기사가 나왔었죠.
해당 청원은 19일 기준으로 48만 명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신 씨를 추모하기 위해 사건 현장인 강서구 PC방 앞 에스컬레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신 씨는 사실 예전에 해당 PC방 일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PC방 점주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며칠만 더 일해달라는 부탁으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안타깝네요.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있죠. 투명한 수사로 사건의 모든 전말이 상세히 밝혀지고 범인에게는 알맞은 처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2018년 10월 14일 서울시 강서구 어느 PC방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원래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사건을 전달할 때 좀 무감정하게 진행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제가 어떤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 오래된 사건만 진행을 했어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어떤 지금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다뤘던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좀 전달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네요. 관련 이야기가 좀 있어요. 여기까지 좀 알아볼게요. 글을 읽어보시면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 전인 2018년 9월 18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느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췌한 건데, 내용이 이번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글의 게시자가 피해자, 사망한 신씨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신씨는 한 달 전부터 이 김씨 형제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아왔고 결국 사건이 터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 김씨 형제가 최근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조선족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소문이 돌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자주 하던 온라인 게임 아이디가 모두 한자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형인 김씨의 이 칼을 사용하는 솜씨가 절대 일반인으로는 볼 수 없고, 조선족 출신들이 항상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퍼졌던 것 같은데, 단정할 수 없고 아직 이것에 관한 발표도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조선족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또 사회적인 문제로 또 연결될 수도 있는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